하루에 커피 몇 잔이나 드십니까? 한국인이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가 바로 커피라고 하는데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바리스타, 커피 전문가인 바리스타의 취업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네, 커피 바리스타 재취업 노하우와 또 다양한 취업 소식 알려주는 시간이죠. 대한은퇴자협회 주명용 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렇게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들, 매일 만나는 사람이 가족하고 직장 동료 다음이 커피 바리스타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하루 보면은 아침, 네. 또 점심, 또 오후에 퇴근하면서 또 가는 수가 있죠. 네. 많이 드시는군요. 네, 많이 들어요. 아마 커피 값으로 밥값 다음으로 나는 게 커피 값이 아닌가 이렇게 그러네요. 봅니다. 네. 사실 지금은 커피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지만 이제 예.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예. 이 커피 문화가 익숙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네. 익숙치가 않죠. 이 바리스타를 재취업 그 종목으로 추천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예, 우선 그 바리스타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가 않죠. 네. 이 지구상에는 뭐 직업이 한 3만 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네네. 이 바리스타라는 업종은 커피 문화가 최근 네. 무슨 그 별표 그린 그런 커피사들이 들으면서 이제 시작이 별다방이라고 됐는데요. 네. 예, 그러시네요. 그렇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바리스타라는 네. 하나의 그 특정 단어처럼 네. 이제 들어오면서 그거에 연계돼서 무슨 사회적 기업이니 이런 쪽으로 나이 든 사람들의 재취업으로 또는 자영업으로서 나가게 되면서 이제 바리스타업이 재취업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됐죠. 네. 사실 뭐 커피 할 때 이제 잘 모르게 되면 바리스타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예. 그렇다면 바리스타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예. 어떤 식의 일을 하는 건지도 설명을 좀 예, 해주세요. 바리스타는 이태리 말이죠. 이태리 네. 말로 이제 바텐더라는 말인데요. 네. 바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바리스타는 다른 한국말로 말하면 커피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예, 예. 그 에스프레소 기계라는 그 대학 커피 전문점 앞에 가면 이렇게 계산대 옆에 이렇게 통째로 미음자형으로 된 그게 있거든요. 그게 커피 전문점의 전 재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가 이제 그것이 고장 나면 그날 장사 못 하게 되는 건데요. 거기에서 에스프레소를 빼가지고 그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여러 종류의 커피를 만들어내는 커피 전문가죠. 그래서 바리스타는 커피를 선정한다든지 네. 또는 커피 기계 선정, 그 어떤 그 바리스타 기계를 이제 정비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집에서 이렇게 그 원두 커피라고는 하지만 예. 집에서 이렇게 드립 커피라고 하는 내려 먹는 그런 커피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게 좀 강하게 커피콩을 볶아서 그렇죠. 좀 쓴맛이 나는 그 좀 걸쭉한 용의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뽑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뽑긴 뽑는데 그것이 얼마나 맛있게 그 전체의 그 맛과 향을 낼 수 있느냐. 그것이 큰 기술이죠. 네. 솔직히 바리스타로서 에스프레소를 뽑는 거는 설명만 듣고 몇 분 후면 한 잔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습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반복되면서 고객의 취향에 맞는 전문가적인 그런 소질을 만들어내야 되죠. 네. 그리고 워낙 많은 종류의 커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한 성격의 분이 하시기에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우선 전 그 바리스타로서는 손님을 접해야 되니까 네. 네. 고객에 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정신도 배려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네. 그 커피를 만들어내는 여러 과정에 있어서 맛과 향, 나아가서는 지금 만들어내는 커피, 이를테면 뭐 커피 라떼라든지 네. 또는 카푸치노라든지 이것이 어떤 빵과 또 어떤 케이크와 같이 가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긴 요즘에 커피 전문점에 가면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케이크라든지 뭐 다양한 빵 종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파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바리스타가 그 옛날처럼 우선 커피만 빼내는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요즘 보면은 샌드위치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요. 네. 또 각종 이제 소프트 드링크죠. 그러니까 네. 뭐 오렌지 주스라든지 그거에 관계되는 네. 뭐 콜라류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내는 그런 것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커피만 전문적으로 안다기보다는 커피와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커피 바리스타 예. 취업은 얼마나 잘 되는지도 좀 궁금을 해요. 예, 커피 문화 또 우리의 그 커피 소비가
정말 세계에서 2, 3위를 다툴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리스타라는 직종은 대단히 앞으로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직업이죠. 네. 그러면서도 바리스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취업할 때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면 좋죠. 그래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 그런 보면은 학원이라든지 네. 또는 전문 대학, 네. 전문 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네. 전문대로서는 백석예술대학이 있고요. 아예 대학위에서도 네, 대학에서도 이제 가르칩니다. 전문학교에서는 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라든지 네. 서울 현대 전문학교 또는 한국 호텔 관광 전문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실습 위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원 등에서 네. 또 바리스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쉽게 여러 곳에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조금이라도 좀 알고 싶거나 또 즐기시는 분들은 예.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바리스타 하면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바리스타 이제 재취업을 이제 할 수 있고 네. 또 주부나 또 장년층들이 지금 자영업으로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예.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자영업 창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네. 괜찮은 지역에서 큰 돈을 들여서 하면 물론 성공할 확률은 많겠죠. 또 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큰 기업걸 가서 하면 장소에 여러 좋은 그런 여건을 이제 주어서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부부라든지 또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들이 골목길 같은 데서 아주 조그만 세를 내면서 자영업을 할 적에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이런 커피 소유가 있는 그런 그 지역이라고 한다면 좀 먹고 사는데 네.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또 예. 근데 또- 실은 요즘에 좀 걱정은 되는 게 사실 이 광화문 이제 저희 그 채널 A가 있는 광화문 여기 딱 문 밖으로만 나가면 거의 한 뭐 30m 간격으로 30m, 하나씩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작은데 큰데 너무 많아서 물론 예.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바리스타는 아니겠지만 예. 그 취업도 되고 뭐 취업이야 모르겠으나 이 자기가 너무 창업을 하는 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예. 저희 협회 같은 데서는 솔직히 커피 창업을 이렇게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성공하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그 위험도를 안고 가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좋은 지역에서 자기 취향을 살려서 이렇게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이 괜찮은 직업이다. 네. 제 충분히 시장 괜찮은- 조사를 해서 예. 자기가 충분히 적성을 맞춰가지고 예. 충분히 준비하고 가능한 한 자본 투자는 조금 적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위험을 줄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창업만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교육과 함께 또 취업을 해서 많이 익힌 다음에 정말 자신이 있을 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바리스타로서의 그 에스프레소를 중심으로 만드는 네. 커피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 몇 시간 교육만 받아도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다양한 고객층을 어떻게 흡수하면서 네. 만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커피를 즐기면서 네. 배워서 그것을 고객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갖춰야 되죠. 예를 네. 들면은 좀 다른 데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종류의 음료를 개발을 한다거나 커피를 그렇죠. 베이스로 해서 좀 딴 것도 이렇게 만들어보고 좀 창의적인 그런 그렇죠. 영업을 하려면 네. 좀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좀 있어야 그렇죠. 되겠다는 우선 생각이 자기가 드네요. 좋아해야 되고 네.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네. 가령 그 커피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만들어내도요. 라떼 아트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라떼 네. 아트면 라떼 예술이라는 말이 되겠죠. 예, 예. 그 카페 라떼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네. 뭐 흔히들 뭐 하트 모양을 이렇게 그려낸다든지 네. 별 모양을 그려낸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예술로서 고객층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네, 이 커피 바리스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육을 받게 되나요? 여러 종류의 교육이 있습니다만 우선 에스프레소 기계를 네. 네. 어떻게 정말 관리하고 어떻게 커피를 제대로 뽑아낼 수 있나 그거에 아주 능숙해져야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매장에서 쓰는 커피를 잘 선정해야 되는 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이제 커피장의 그 커피 매장의 분위기라든지 네. 고객 관리 나아가서는 종업원이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다면 그런 관리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 교육
비용 정도는 어느 정도가 들죠? 학원마다 틀립니다만은 네. 뭐 2, 30만 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많은 돈을 들이지 마라. 그리고 많은 가게를 다니면서 에스프레소를 바탕으로 한 네. 커피를 많이 마시고 유심히 살펴보면 그 자체로서도 네. 많은 교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가끔 이렇게 좀 약간 전통 있는 뭐 커피점 뭐 이렇게 그리고 뭔가 좀 잘한다는 집에 이렇게 좀 가보면 커피 콩을 갖다가 직접 이렇게 뭐 로스팅이라고 해서 볶는 그렇죠. 것도 직접 그렇죠. 거기에서 했다. 아니면 그렇죠. 뭐 직접 가는 것도 자기가 직접 했다. 그렇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배워야 되는 겁니까? 그까지 안 해도 됩니다만 네. 안 해도 가능하군요. 안 해도 그냥 일반 바리스타는 될 수가 있죠. 네. 그 매장 자체가 모든 걸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그 전통적인 커피를 자기가 이렇게 로스팅하면서 네. 핸드립이라고 하죠. 이렇게 물 부어가지고 조금씩 빼내가지고 네. 한 잔씩 이렇게 서브하는 그런 그 골목길 같은데 네. 나이 듬직하게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보면은 대개 외국에서 오래 살았거나 자기 자신이 커피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창업 겸 정말 어떤 분들은 돈을 안 벌어도 좋다. 몇 사람의 손님이 와도 좋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커피의 애호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냥 경험이 가장 좋은 교육인 것 같고 그렇죠. 또 많이 가장, 구경하고. 네, 예.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또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 바리스타에도 자격증이 있다면서요? 예, 있죠. 바리스타 자격증은 국가 공인 자격증은 아닙니다만 네. 이제 학원이나 말씀드린 전문학교나 전문대학에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보면 한국 능력 교육개발원 네. 또는 한국 커피 협회 등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시험 과목은 기관에 따라서 이제 상이합니다만은 네. 문의처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한국 커피 협회는 702-4080으로 네. 또 한국 능력 교육개발원은 2298-822로 네. 이렇게 문의해 보시면 자세히 한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네, 뭐 나이나 학력 또 경력 등에 볼 상관없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예. 누구나 응시를 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할수 자신 있죠.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이것도 재취업이고 그러니까 또 어떤 그렇죠. 그 직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뭐 급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급여는 이 초임이 네.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직업으로서 소개하기엔 좀 망설여졌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이게 급여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네. 초임으로 시작을 한다면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되고 네. 또 바리스타 무슨 대회 같은 데서 입상을 하거나 또 오랜 경력이 쌓이면 연봉 뭐 4천, 5천, 6천씩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세월을 두고 한번 재취업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직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무 시간은 그러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보면은 대개 8시간, 뭐 6시간, 뭐 심지어는 10시간 이렇게 네네. 교대를 하게 되는데요. 네. 시간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는 곳도 있습니다만 또 월급제로 하는 데 있어서는 또 그 네. 보통 그 노동기준법에 맞춰서 일을 하니까 네. 뭐 월급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좀 건강도 좀 그러니까 그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강 같은 것도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서서 장시간 일하니까 그걸 버틸 수 있는 건강에 있어야 되겠죠. 예. 네, 근데 건강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거기에 관심과 또 애정이 있는지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바리스타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유의할 점이 있다면서요? 우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강 네.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교육 기관이 자기가 보기에는 좀 쉬운데 나 에스프레소 커피 얼마든지 만들고 뭐 라떼라든지 카푸치노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맛과 향 네.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많이 마셔봐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네. 이런 속에서 그런 것들을 웅뚱그려서 합쳐서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재취업 소식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두 가지 우선 그 커피 바리스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코엑스에서 11일부터 14일까지 네. 커피 박람회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커피 바리스타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커피 자영업에 관심 있는 분들 가셔서 구경들 하시고 네. 예. 같은 그 코엑스에서 15일 날 월요일이죠. 월요일에서 KB 굿잡 우수 기업 취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네. 15일 날이니까 월요일인데요. 9시 반서부터 네. 5시 반까지
네. 코엑스 비홀,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 저희 은퇴자협회에서도 그 중장년 취업 일자리 센터에서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는데요. 네. 많이 가셔가지고 일자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취업 노하우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커피 참 향기 좋죠. 아침에 마시는 커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대개 나이들 들게 되면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커피 향처럼 향기를 남기는 그런 중장년층이 되자 이렇게 네.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은퇴자협회 주명용 회장이셨습니다.